자, 오늘 영상은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 책의 내용을 일부 소개를 하고 작지만 강한 기업 5종목을 한번 분석하는 이런 오늘의 영상이고, 먼저 이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건 이제 랄프 웬저가 이 저자고, 이 주요 내용은 작지만 기반이 잡힌 업종을 선도하는 1위 기업에 투자하라. 그래서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 경영진이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갓 신생 기업이 아닌 어느 정도 검증 기간을 거친 기업, 그리고 이 하고 있는 산업의 트렌드가 최소 4년에서 5년간 지속될 수 있는 분야의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 작지만 강한 기업 이 종목은 이 단점은 작은 종목일수록 이 대형주에 비해서 리스크는 이제 크다는 그런 내용의 일부고, 이 책에서 이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기업의 실적, 이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의 실적이고, 또 시장의 재평가, 자사주의 매입 소각 등, 또 인수합병, 이런 요인에 의해서 그 외에 많은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고, 기업의 실적은 이제 매출이 상승하거나 또 이익, 순이익, 또 자산가치, 또 배당금이 증가하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고,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이런 요인에 의해서 원체 이제 등치가 크기 때문에 시장은 맨날 이런 대기업은 매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평가 요인이 없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 해도 원체 이제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인수합병도 대규모 큰 합병이 아닌 이상은 대기업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업의 실적에 기반한 그 상승 요인이 작용한다는 이런 내용이고, 또 이 랄프 웬저가 투자하는 기업의 조건, 강한 기업의 세 가지 조건은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 또 우수한 재무구조, 내재 가치가 높은 기업. 그 중에 물론 이제 이 성장 잠재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 랄프 웬저의 책 속에 있는 주옥 같은 명언들을 한번 소개를 하자면, 먼저 시장의 무리를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무리가 우리 옆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 시장에 대다수의 개미들이 몰려가고 있는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외되어 있는 기업,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사실 나는 대기업의 반열에 오른 기업이라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 랄프 웬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화 영화 주인공 덤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 아기 코끼리라서 그렇다. 다 큰 어린 코끼리는 하늘을 날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 위주의 투자를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시각을 알 수가 있고, 또 시장이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훌륭한 경영진, 우수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작지만 강한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언젠가 내재 가치를 반영한다. 그리고 작은 기업일수록 리스크는 더 크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이 랄프 웬저는 작은 기업일수록 리스크는 크다는 거고, 최고의 기업과 최고의 주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지만 이 개미 투자가들은 이제 막 신규 시장에 진입하거나 최근 이제 시장이 급등하면서 주가지수 3000선에 달할 때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구분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 최고의 기업과 최고의 주식, 이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뭐 삼성, 또 LG엔솔, SK, 뭐 기타 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최고의 기업과 최고의 주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고, 이 최고의 주식은 나에게 수익을 왕창 주는, 그러니까
텐베거 종목이나 최소 2배에서 5배 정도 가는 그런 주식이 최고의 주식이지, 최고의 기업을 사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이분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보고 있다는 거고, 절대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면 이것 역시 잘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런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래서는 절대로 큰 돈을 벌지 못한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대형주 위주로만 투자하겠다. 왜? 리스크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군중의 무리에서 가장 먼 곳에까지 벗어나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투자해야 비로소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각종 그 매스컴 또 애널들의 보고서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 이 상승률이 그닥 크지 않다는 것이고, 거의 애널이나 보고서가 없는 종목, 하지만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템버거 종목은 이제 그런 종목에서 나오고 있고, 또 이 랄프 엔저가 신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신기술 기업에 바로 투자하는 것보다 신기술로부터 혜택을 얻는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다운스트림 투자가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는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을 예로 들어서, 반도체의 개발자들은 부단히 신기술과 신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지만 늘 치열한 경쟁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누군가가 나타나서 조금 더 앞선 신기술을 선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눌러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최첨단 반도체 칩을 발명했다 해도 금방 다른 경쟁자들이 쫓아와 기술적 우위가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반도체 기업을 예를 들어서, 이런 반도체 기업보다는 이런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해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작은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경영자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고, 그래서 이 오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두 가지 제품에 의존하던 기업에 새로운 경쟁업체가 나타나 순식간에 시장 지배력을 이제 뺏기는 경우, 그래서 이 한두 가지 제품만 생산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면 일단 이익을 챙기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내다판다. 하지만 기업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면 그 주식을 잘 나가도록 그냥 두어라. 그리고 시장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요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이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오스템이라든가 또 제약주 중에 뭐 부정회계 같은 것, 뭐 이런 것, 또 상장 폐지되는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전체 분야가 이게, 예를 들어서 특정 업종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과도한 우려, 또 인해서 해당 업종에 속한 전 종목이 주가가 급전직하할 때, 투자자들은 어느 업종에 대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틀림없이 리스크가 거의 없는데 주가는 추락해 있는 훌륭한 기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우려로 인해서 해당 업종이 전체가 신저가를 찍을 때 그 신저가 종목에서도 빛나는 종목이 있다는 뭐 이런 뜻이고, 각광받는 인기 업종에서 시장 지위가 3등 되는 기업보다는 비록 한계 업종이라 해도 1등인 기업체가 더 빛나는 보물이 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모두가 흥분해서 달려드는 주식에 프리미엄을 붙인다. 일종의 오락세라 할 수 있다. 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따분한 주식은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이런 주식을 많이 사두면 나중에 첨단 기술주에서 본 소리까지 벌충해주고도 남을 것이다.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기업체를 통째로 사들이고 싶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라. 정말로 당신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종목을 찾을 수 없다면 그냥 현금을 보유하라. 투자자들이 정녕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칠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면 주가가 바닥을 쳤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절호의 시기이다. 요번 기회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우량주 또 뭐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주들도 이제 바닥권까지 하락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번 좋은 종목을 한번 발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이 종목은 PCB 업체인 코리아 서킷이나 뭐 대더, 그리고 시멘트 업체인 아세아, 그리고 심택이 계속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나가고 있으면서 그 대체제로 볼 수 있는 지주사인 심택 홀딩스, 그리고 EM텍. 그래서 이 종목들의 상승률로는 이제 오늘 보면 심택 홀딩스가 12%대로 가장 그 상승률을 높았고, 이 종목들에 보면 퍼는 아세아가 6배, 심택홀딩스가 6배 수준이고, PBR은 시멘트 업종이 전통적인 이제 굴뚝 산업이다 보니까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0.6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슈로 볼 수 있는 건 요 아세아 시멘트가 이제 5,000원에서 액면 분할해서 이제 500원으로 분할하면서 이 종목이 이제 10만 원대가 넘는 가격에서 아무래도 이제 분할된 가격에서 거래될 때 어떤 수급이 몰릴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외에 이제 EM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담배, 그래픽카드 우리나라 1위 기업이고, 그 외에 이제 이 PCB 업체 이 두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으로는 이제 대덕이 1조대, 그리고 심택이 이제 2천억 수준이고, 그 외에는 이제 7천억, 5천억, 6천억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래 5종목이고, 이 종목들의 위치를 한번 차트를 보면 코리아 서키트도 작년부터 이제 말일 정도에 계속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고, 현재는 이 저항선 라인대는 이 33,000원대를 돌파를 하고 지금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계속 무너졌던 요 상단의 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뚫고 가면 좋은 흐름이 보이겠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되밀릴 수도 있는 이런 위치대이고, 대덕전자도 지금 25,000원대의 전 고점을 다시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위치대까지 와 있는 대덕. 이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달에 15만 7천원 가격대, 이 가격선을 계속 이제 돌파 시도를 했지만 이 무너졌던 가격대에 최대한 이제 가까이 붙어 있는 위치대까지 와 있는 모습이고, 이 심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저항선인 59,000원 라인대를 한번 돌파를 해서 왔지만 이제 윗꼬리가 살짝 달린 상태. 그래서 이 종목은 과거에도 이렇게 이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한 이후에 다시 이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해서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흐름을 볼 필요가 있고, EM텍 같은 경우는 뭐 끊임없이 이렇게 보면 재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고, 현재는 이제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대에 있는 종목이 EM텍이고,